음, 어떤 여자일까? 어떤 영화는 런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가는데도 하나의 영화로서 완결성,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화는 15분 남짓한 짧은 런닝타임으로도 인물의 성격, 서사적 완결성, 메시지 전달에 성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관객과 호응하고 감정적 동화를 시키는 이야기는 러닝타임과 비례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는 작품의 완성도와 제작비가 비례하지 않다는 점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올해는 한국의 장편 영화가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한 칸 영화제에서 학생 영화 부분 라시네프에서 1등을 차지한 허가연 감독의 중단편 영화 첫여름이죠. 더군다나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입상을 하거나 극장을 받아도 단편 영화나 중편 영화는 국내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영화제나 다른 단편 영화들과 묶여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획이 되지 않는 한 많지 않기 때문에 메가박스에서 단독으로 개봉하는 첫여름은 감독과 배우, 관객들 모두에게 뜻깊은 상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0분 안팎의 길이를 단편 영화, 40분에서 1시간 안팎의 길이를 중편 영화, 그리고 1시간 이상의 길이가 저희가 극장에서 보는 장편 영화라고 불립니다. 저는 첫여름의 개봉에는 작년 6월 CGV에서 단독 개봉한 손석구 배우 주연,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10분짜리 단편 영화 밤낚시의 흥행과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 보지만, 이번 첫여름은 노년 여성의 삶을 주제로 그렸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편 영화 첫여름에 관한 짧은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음악 소리만 나오면 춤추고 싶어. 선미가 그래. 누군가와 나눴던 메시지를 자주 들여다보고 전화를 걸어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영순. 왜 연락이 오지 않는 걸까 궁금하지만 이를 알 방법은 없어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공허한 시간만 보내던 그때 기다리던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영순의 댄스 파트너이자 남자친구 학수. 하지만 영순의 표정은 밝아지기보단 되려 예정되어 있었던 슬픈 사실을 마주한 듯 공허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수가 죽어 이미 장례는 치렀고 당장 내일이면 사구제를 한다는 학수 아들의 연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손녀의 결혼식이 있는 날. 죽은 남자친구의 사구제에 가야 할지 하나뿐인 손녀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영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마음의 결심은 이미 서 있는 상태. 그저 자신의 결정을 내 가족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과연 영수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그 결심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막 춤춰야 돼. 신나. 난 그렇게 살 거야.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극중 배경이 되는 계절은 여름. 작품 첫여름에서의 여름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계절적인 시점을 떠나서 바라볼까요? 우선 여름은 영순이 처음으로 강렬하고 뜨겁게 사랑에 빠졌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원치 않던 결혼과 임신, 지금의 남편과는 애정없는 서류상의 부부로서 남아있지만 정작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니 그제서야 춤을 배우며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죠. 또한 여름은 사계절 중 가장 변덕스러운 계절로 유명한데요. 한참 뜨겁고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져 갈 때는 한없이 행복했지만 학수의 연락이 끊기고 그의 부고 소식을 들은 뒤 영수는 갑작스러운 정서적, 심리적 진통을 겪습니다. 자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해주고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유일한 사람의 부재는 감정적 파도를 계속해서 타게 만들죠. 마치 뜨거운 태양을 느끼다가도 다음 날이면 엄청난 비가 내리는 여름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요. 꽃과 나비. 영화 첫여름에선 꽃 혹은 나비 모양을 강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작품의 초반 손녀의 결혼식에 갈 때 입어두려 했던 한복엔 화려한 꽃 문양이 가득하고 꽃 모양 머리핀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쁜 꽃과는 상반되게 영순의 표정에서 생기와 행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표정이거나 공허한 마음이 가득해 보이죠. 물론 이 시점이 학수의 부고 소식을 알게 되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춤추는 곳에서 학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비 모양 브로치와 머리핀을 하고 있던 영순의 표정과는 확실하게 대비됩니다. 생기 있고 행복해하며 안정감 있어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이렇듯 꽃은 영순에게 족쇄, 억압, 통제를 표현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비는 자유, 사랑, 젊음을 표현하죠. 작품에선 이를 더욱 훌륭하고 감각적이게 표현했는데요. 영순은 꽃무늬가 화려한 한복과 머리핀을 입었지만 스스로 옷을 벗고 머리핀을 떼어냅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구속된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학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학수는 영순이 떨어뜨린 나비 모양 브로치를 주어줍니다. 학수라는 인물이 영순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고급스러운 장면들이죠. 영순은 음악 소리만 나오면 춤을 추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어디에서든 음악과 함께 춤을 추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기억,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항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떠나간 사람들을 기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하기 위해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떠나간 이의 넋을 기리고 다른 세상에서의 또 다른 안녕을 바라기 위한 춤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위로하고 앞으로의 일상에 무사를 바라는 행위였죠. 춤을 통해 학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영수는 이번에 먼저 떠나간 학수를 위한 춤을 추기도 하죠. 이 춤은 학수를 기억하고 또 기원하게 해주는 의식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저항입니다. 그렇게 춤을 좋아하는 영수는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이자 댄스 파트너 학수와 있을 때 춤을 추거나 혹은 모두가 없을 때 혼자서 춤을 추죠. 극 중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이 강제라고 표현할 만큼 다소 감정적인 울분을 토하는 영순에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막말을 일삼는 남편으로 인해 쌓이는 한을 몸을 자유롭게 마치 나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영수는 모든 족쇄와 통제를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춤을 통해 해소합니다. 이는 작게 보면 남편으로부터의 저항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사회에서 노년 여성에게 기대하는 사회적인 역할로부터의 저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첫여름은 스토리부터 시작해 연출, 배우, 미장센까지 모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역시 인상적이고 특히 허진 배우님의 연기는 그 깊이와 무게감이 달라서 깊은 서사를 지닌 캐릭터를 더욱 깊은 배우가 표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티켓값 3,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단편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져서 많은 관객들이 단편 영화의 매력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단편 영화 자체의 생명력이 더 길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여름 어떻게 보셨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추고 싶어. 선미가 그래. 그래서